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도내 피해 기업 등의 피해 완화와 최소화를 위해 최대 1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납부 연장 또는 유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피해 기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시군, 지역 상해 등과도 연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수액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광양 고로쇠 수액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백운산 국립공원이 추진이 되면 고로쇠 채취가 어려워져 생존권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담은 고로쇠 수액.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농한기를 끼고 채취 작업이 시작돼 농가들의 부대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 고로쇠 수액은 전국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20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지역의 고로쇠 수액 채취를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 수액 분야 최초로 산림청에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데 이어 농업유산 지정이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PPT 보고를 마쳤고 8월 20일경 실사단이 현지 확인을 나온 후에 최종 발표는 9월 말경, 30일경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게 될 경우 자원조사와 활용 사업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은 물론 전국적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달리 일부 농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국립공원 지정 이후 보전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고로쇠 채취에 지장을 받게 돼 농업유산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농업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채취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립공원 추진과 농업유산 지정을 다루는 광양시 주무부서 사이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액 채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채취구역 보장 등을 비롯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을 앞두고 고로쇠 농업유산 지정을 통한 지역 내 중요 자산의 명성을 잇기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세심한 접근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오는 22일부터 5일간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자연과 생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영화제 본연의 성격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변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앞서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동물영화제는 오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순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영화제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는 변화가 시도됩니다. 초청 위주의 영화제에서 단편 경쟁 부문을 신설해 감독들이 찾는 영화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범위도 생태와 자연으로 넓혀 사람과 자연, 동물과의 공존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동물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올해는 자연, 생태, 인간과 동물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변화를 시도한 다음 순천만 동물영화제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산업과 영화제의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추구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화제가 지금까지는 산업과 영화제의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순수하게 영화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순천만 동물영화제에는 22개국 71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존의 가치를 나누고 생태도시 순천도 알리는 변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여객 자동차 운수업자 등 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며 호응도에 따라 지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CNG차로 불리는 천연가스 자동차는 일반 차량보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이 적어 저공해 자동차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홍보와 여수 사건에 대한 공감을 위해 제작한 웹드라마 동백이 국제 웹영화제 수상작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수시는 모두 27개국에서 277개 작품이 출품된 서울 웹페스트 어워즈에서 드라마 동백이 작품상 후보로 남자 주인공인 양준 씨가 스타상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동백은 여수 사건 당시 원수지간이었던 두 집안이 갈등 끝에 화해하며 결혼을 하는 이야기로 여수 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수시가 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자체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자택을 찾았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 이후 전국 비상행동에 나선 심 대표가 지역 일정 중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겁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25년 동안 일본 정부와 맞서 싸운 양 할머니를 위로하고 투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이 많이 상해지죠? 예, 그냥 성질대로면 그냥 가라 마셔도 분이 안 풀리지만 내 힘대로 못 해보고 어쩔 것이오. 그러니까 뭐 아베가 엎드려 와서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의 경제 침략인 일본 경제 보복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력화하고 한국을 경제적 하위 파트너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 시민대회를 열어 아베 정권 규탄 투쟁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광장에 모여서 광주 시민들의 단결된 목소리를 한번 보이자 이런 취지에서 8월 10일 광주 시민대회를 제안합니다. 지자체도 일본을 규탄하는 움직임에 힘을 보탰습니다. 광주시는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친일잔재의 단제문을 설치했습니다. 친일 인사나 시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 친일 행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구청장들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도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는 반일 기류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지자체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빛 원전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전이나 규제기관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장과 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같은 말만 되풀이하다 보니 이걸 믿어야 하는지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57cm 크기의 대형 공극을 비롯해 200개가 넘는 공극이 발견된 한빛원전 3,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공극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25년 전 한빛원전 3호기의 사용 전 검사 보고서에는 보이드, 즉 공극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4호기 사용 전 검사 보고서에는 이번에 발생한 157cm 크기 공극과 사실상 같은 위치의 공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공사와 원인 규명도 없이 사용 허가가 났습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후 정기검사나 계획 예방 정비가 수시로 이뤄졌지만 경납 건물의 콘크리트 벽을 감싸고 있는 철판, 즉 CLP 철판의 부식만 간혹 지적됐을 뿐 공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적한 철판 문제도 경미한 수준이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내가 피부에 어디에 부스럼이 나면은 그 부스럼이 어디가 물려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나빠서 나을 수 있는데 그거 매번 그냥 대일반 장구 하나만 바르고 연고 바르고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후 2017년 8월 4호기 증기 발생기 안에서 망치가 발견됐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뒤에야 공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200개가 넘는 공극이 드러나고 나서야 한빛원전과 원안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전 부실 시공은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시공사와 사업자 등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여깁니다. 원안이는 공극 의심 부위를 모두 점검하고 보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관액단체는 부실공사 진상규명과 함께 시공사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보수공사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넉 달 보름 동안 예정됐던 여수 돌산대교의 도로 통제 기간이 한 달 이상 단축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예정됐던 교통 통제 기간을 추석 이후인 다음 달 17일 시작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성수기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익산청에 통제 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청은 돌산대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 성능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 교통 통제를 예고했었습니다. 순천시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위탁 의료기관인 순천시 의사회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 비율을 77%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축산 농가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쿨링 패드들 시설 장비 76억 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24억 원, 가축 재보험료 가입비 60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축산 농가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예비비 등 1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폭염 대응 시설 장비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한 결과 전년 대비 가축 폐사 규모가 전국적으로는 70%가 늘어난 반면 전남은 오히려 4%가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순천시가 시민 정원사 교육을 통해 400명이 넘는 민간 정원사를 배출했습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도시로 지난 2015년부터 시민 정원사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금까지 484명의 시민 정원사를 배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순천형 정원 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정원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올해 시민 정원사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도 열대저압부에 동반된 이 비구름이 중부와 경북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영동 북부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고성에는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대저압부는 점차 북서진해서 아침 9시를 전후해서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중북부 지방으로는 많게는 100mm 이상 많은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당 30mm 이상 벼락과 강풍을 동반하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와 서울 등 수도권 내륙, 충북과 또 경북 북부로는 5에서 40mm, 충남 내륙과 경북 남부로도 5mm 안팎이 더 내리겠는데요. 이들 지역의 비는 오전 중에는 그치기 때문에 폭염은 주춤하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32도를 오르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대구가 34도로 어제보다는 다소 높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이 만들어져서요. 오늘 오후에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내일은 전국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광주 34도가 되겠고요. 강릉은 31도, 울산도 32도 전에 머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